요즘 SNS를 이용해서 자식들의 사진을 올리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아이 있으신가요? 아이프도 없는데 무슨. 네. 이충윤 변호사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사진 SNS에 올리시나요? 네, 저는 종종 올립니다. 네. 뭐 저도 올리고 싶네요. 네. 이 일종의 일기장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공유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이 가족 사진을 이제 공유하는 것, 쉐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양육, 이런 페어런팅, 이게 합쳐져서 쉐어런팅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충윤 변호사님, 이 쉐어런팅이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요? 근데 뭐 쉐어런팅 자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남의 아이의 사진을 자기 카카오톡 같은데 네.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 그래서 거죠? 자기가 저도 전에 들은 겁니다. 자기가 애를 키우는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같은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중고 네. 물품을 사거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기에 뭐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아이들의 사진이 워낙 많이 되어 있고 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진들을 이제 캡처하거나 해서 뭐 딥페이크 같은 예를 들어서 좀 음란물 사이트에 예. 지금 들어보니까 이 쉐어런팅과 딥페이크가 섞이면 네.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아동 음란물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데. 부모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쉽게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거가 이제 그 쉐어런팅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남의 사진을 도용하면은 네.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사기, 그러니까 재산범죄에 이용됐다면 형사상 사기 일단 그 부분이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은 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고소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분 나쁜 그 음란물에 사용됐다면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음란물 반포나 허위 음란물 반포나 이런 것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납치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는 심각하게 뭐 어떤 약취 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관련된 범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형사고요. 네, 그리고 이 딥페이크라는 네. 걸 해서 이제 아이라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가 뭐 요즘에 이런 범죄도 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이 그냥 자기 뭐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카톡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다쳤어. 돈 몇 백만 원만 붙여달래. 이 아저씨가 나 자꾸 안 놔줘.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동영상을 받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지.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돈 어디로 붙이면 된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건 또 이제 그 또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이 쉐어런팅의 문제점은요, 이 아이의 초상권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것 갖고 사회적으로 좀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훗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제가 아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변호사라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20살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20년 동안 내 사진을 500개 정도를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던데 아무리 봐도 저는 기분 나쁘고 요걸로 인해서 좀 수치심을 느낀 적도 많고요. 애들한테 굉장히 놀림도 받았고 이걸 아빠한테 내가 이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빠 안 내리고 일만 하고 뭐 꼴부지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뭐 쾌변 뭐 이런 거 방송이나 찍고 다니고 예?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너무 열받아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요.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20년 동안 내 사진을 울고 먹었으니까 20억인데 사진 500장이니까 계산도 안 되는 아무튼 줘요. 너 아빠 닮은 게 그렇게 싫어? 갑자기 싫어. 아빠가 참 슬프겠네요. 아빠가 네. 참 슬프겠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의 입장도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갓난이 때부터 그렇게 의도치 않은 사실상 저도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SNS가 없었잖아요. 네. 이제 사진 첩은 있단 말이에요. 사진 첩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내 항문이 다 노출돼 있는 그런 사진들도 막 찍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건 도찰을 한 거야. 도찰을. 아, 되게 학문이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저는 이렇게 이러고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만.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신샷이야.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어떤 포즈에서는 아, 그래요? 노출이 되지 않는 신체적 부위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SNS 시대에 살면서 그거 올려. 네. 그 나중에 막 저 뭐 공중파도 나가서 뉴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의 그 특정 그 학문이 나온 사진이 막 올려졌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또 이게 급하게 퍼져요. 그게 사실 자신의 그 학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기회가 없는데 강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아셨겠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생소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쉐어런팅에 대해서 이충희 변호사님과 강성진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